자, 여러분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슈퍼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다시 한번 말로 홈런 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브리그의 주인공 스캇 보라스 아니겠습니까? 보라스의 겨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월드 시리즈가 끝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스토브리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스토브리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결국에는 스캇 보라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박찬호 선수, 추신수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대형 계약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보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야구 팬들에게도 보라스는 뭐 한마디로 친숙한 인물이죠. 자, 다시 한번 보라스가 말로 홈런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스토브리그는 조금 페이스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대형 계약 소식이 들려온 것은 없기는 합니다만은 12월 1일서부터 어쩌면은 락아웃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 노조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마도 12월 1일서부터는 FA 선수들이 계약을 맺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이전트들도 조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구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2월 1일 락아웃이 시작이 되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하겠다. 원래 스캇 보라스 하면은 시간을 조금 질질 끄는 스타일입니다. 섣불리 빨리 계약 안 합니다. 시간이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협상 철학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가 보라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라스 또한 12월 1일 락아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ESPN의 제프 파선 기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코리 시거와 시미언 선수가 조금 빨리, 즉 12월 1일 전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코리 시거도 시미언 선수도 둘 다 스캇 보라스의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빠른 페이스로 보라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보라스는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 시거 선수 보라스 코퍼레이션 클라이언트고요. 시미언 선수도 있고요.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도 있고, 맥스 셔저 선수도 있고, 그리고 닉 카스티아니어스 선수도 있습니다. 2년 전이었죠. 류현진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 2019년 오프 시즌에도 보라스가 정말 바쁜 오프 시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시 계약을 확인해 보자면요. 게리 콜 선수가 3억 2,400만 달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스트라스버그가 2억 4,500만 달러, 그리고 앤토니 렌돈 선수가 2억 4,500만 달러,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었죠. 제가 이 4명의 선수의 계약을 한번 합산을 해보니까는요. 8억 9,400만 달러. 보라스의 수수료만 말이죠. 4,500만 불이 나왔습니다. 4,500만 불이 얼마냐고요?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약 한 530억 원 정도 됩니다. 2019년 오프 시즌에 보라스 혼자 벌어들인 수수료가 말이죠. 530억 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분명히 보라스가 말루 홈런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수치죠. 다시 한번 또 스캇 보라스가 말루 홈런을 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라스의 이 FA 선수들의 리스트 화려합니다. 코리 시거 선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고, 시미언 선수 같은 경우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맥스 셔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3년에 1억 달러 정도 한 번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던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 또한 여러분들 이번 스토브리그에 지갑을 여는, 투자를 하는 구단들, 즉 바잉을 하는 구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 보이거든요. LA 엔젤스도 그렇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양키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LA 다저스는 항상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죠.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FA 선수들한테는 시장 환경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캇 보라스가 어떤 결과를, 어떤 계약을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2019년에는 8억 9천만 달러에 가까운 그러한 대형 계약을 성사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팬그래프닷컴에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팬그래프닷컴이 예측한 이 FA 선수들의 몸값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리 시거 선수는 2억 4천만 달러, 시미언 선수는 1억 2천만 달러,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는 2억 달러, 맥스 쇼저 선수는 7천만 달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카스티아니어스 선수 같은 경우는 6,300만 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5명의 예상 금액을 총
총 합산을 해보니까는요 6억 9,3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보라스의 계약 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기는 합니다만은 보라스의 수수료는 한 410억 정도 되거든요. 워낙 2019년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19년의 액수를 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2021년 오프 시즌에도 스캇 보라스는 말루 홈런을 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토브 리그가 왔습니다. 아니 보라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캇 보라스가 다시 한번 말루 홈런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도 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지 언론에서 말이죠 FA 김강현 선수의 예상 몸값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팬그래프닷컴에 의하면은 김강현 선수가 2년 계약 그리고 136억 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액수가 조금 높은데 정말 김강현 선수가 2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계약 맺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일단 말이죠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 다들 보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김강현 선수가 한 1,500만 불 정도 협상 테이블에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만은 자, 팬그래프닷컴이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FA 랭킹과 함께 각 모든 FA 선수들의 예상 몸값까지 예측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일단 팬그래프닷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인지도가 있고 또 신뢰를 받는 그러한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랭킹과 예측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 김강현 선수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FA 시장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비 레이 선수도 나오고 시미언 선수도 나오고 커셔 선수도 나오고 그리고 셔서 선수 그리고 프리먼 선수까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35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예상 몸값인데 이 기사를 작성을 한 벤 클레먼스 팬그래프닷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강현 선수의 몸값을 2년에 그리고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36억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FA 시장은 가봐야지 아는 거이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팬그래프닷컴에서 이 정도의 예측이라면은 김강현 선수가 좋은 계약 제시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팬그래프닷컴 그리고 벤 클레먼스 기자는 왜 김강현 선수의 몸값 200억 원이 넘는 이렇게 높은 몸값을 책정했을까요? 자, 일단 먼저 김강현 선수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김강현 선수에게 800만 불 정도를 썼는데 2년 동안 800만 불은 거의 뭐 세일 가격이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 내려갔고요. 물론 이닝 수가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5회까지 등판했던 경기가 많았지만은 정타를 많이 내주지 않는 투수이고 충분히 4-5 선발 그리고 디비전을 우승하는 팀이라고 할 경우에는 디비전 시리즈나 단기전에 들어가서 김강현 선수를 불펜 투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했던 말과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선발까지는 어쩌면은 좀 힘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4-5 선발 투수로서는 훌륭하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김강현 선수에게 분명히 남겨진 숙제도 있습니다. 우타자들에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타자들이 많은 타선 같은 경우에는 김강현 선수가 조금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서도 지난 2년 동안 김강현 선수의 활약을 봤었을 때 충분히 2년에 뭐 236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김강현 선수가 벤 클레먼스 기자와 그리고 팬그래프닷컴이 예측한 것처럼 200억 원을 넘는 그러한 좋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FA 시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그래프닷컴이 이 정도로 예측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목표 수치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1,500만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이면은 잘하면은 한 2,500만 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큰 욕심인가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